엔비디아 최근 초록색 선 61선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고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29일 수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 조정은 짧고 상승장은 길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영상 시청하면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 여전히 남아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 주 금요일날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4월 PC가 둔화될 거라는 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 날에는 코스트코, 델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어제 엔비디아 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차트 보겠지만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xAI가 6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였고 AI PC가 공개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어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건설하는 H100 GPU 클러스터가 기존 GPU 클러스터의 4배 이상 될 거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4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애플 481선 파란색 선 라인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보시면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다 보니까 그러한 소폭 하락은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딱 닿으면서 밑꼬리 달고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해 주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갈색선 121선부터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겠고 전고점도 뚫어주는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려왔었죠. 지금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우상향 모습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준 것도 맞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5월 21일 날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전고점 뚫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에서 3등으로 엔비디아를 제가 말씀드려왔고 멤버십 커뮤니티 제가 순위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위 말씀드리는 것들로만 매일 한 주씩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주식을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현금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못할 수도 있고 내일도 매수를 못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매일매일 올려주니까는 여러분들이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제가 순위 올려드리는 대로 모아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오늘 현금이 없다고 해서 매수를 못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에 나올 때마다 매도 타점에 나올 때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유롭게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에는 멤버십 패밀리 A가 있고 패밀리 S가 있습니다. 패밀리 S로 들어오셔야 멤버십 커뮤니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등수 적어드리는 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다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써드리고 있으니 본인 현금 사정에 맞게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것인데 상승하는 와중에 살짝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일 연속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슬라가 어제는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둘 다 상승 추세 안에서의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최근 초록색 선 61선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고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빠지지 않고 시청하시면 이렇게 큰 수익을 먹으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어제 9.8%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ARM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제가 61선 뚫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곧바로 초록색 선 61선 뚫으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음 목표가 전고점 148달러 부근을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어제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살짝에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은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폭 하락은 크게 겁먹지 말고 S&P 500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1, 2, 3, 4, 5등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TQQQ 전고점 뚫으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고 상승하는 와중에 살짝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걱정 없이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TQQ도 갈색선 121선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약 3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 0.01% 상승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제 전고점에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충분히 전고점 198달러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중이죠. 1, 2주 내로 목표가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도 파란색 선 48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고 그 후로 지금 약 한 달 동안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조만간 ARM처럼 초록색 선 61선 뚫어주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늦으면 다음 주까지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목표가는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530달러 부근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중기 지표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3일 이내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하락 추세죠. 단기 하락 추세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 주어야 되고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와 주어야 됩니다. 자, 조만간 3, 4일 안에 바닥권 다시 한번 잡으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봤을 때는 메타나
아마존닷컴이나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전고점을 좀 더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시원하게 뚫어주진 못했습니다. 아직도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 지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짝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간은 한 다음 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만 모아 가시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835달러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2, 3일 안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겠죠. 빠르면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장기 지표는 꾸준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여전히 목표가는 1230달러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어제 0.8%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알파벳은 노란색 선 21선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170달러입니다. 170달러가 깨질 때는 한 비중 50% 정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른 종목들 너무 다들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닝 파란색 선 481선 뚫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한 2주 만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핑크색 선 5일선 깨졌기 때문에 비중 한 20% 30% 줄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지금 파란색 선 11선 부근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파란색 선 11선도 깨진다라고 했을 땐 한 50%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 11선 가격대는 35.5달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아는 11선 부분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죠. 자, 이렇게 되면 전고점 또다시 뚫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코아는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한 50% 정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아도 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충분히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전고점 7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00달러까지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많이 강조해 드린 종목이죠. 어제도 멤버십 커뮤니티 매수 가능한 순위에 적어 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약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1차 목표가 280달러 보고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권에 있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스파크 어제 0.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클린스파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는 위에 매물대가 좀 더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도 지금 하락 추세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클린스파크도 결국에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는데 결국에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전고점 목표가 2,000달러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어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러선 디지털홀딩스도 약간의 눌렸다 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엔 지금 상승 추세다 보니까 단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최종 목표가 전고점 30달러
계속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어제 8%가량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0일 넘게 연속적인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이럴 때 비중을 한 20-30% 줄여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215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는 비중 축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도 어제 1.9%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화이자도 약 2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살짝의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화이자도 한 20-30%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나머지 비중만 길게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가는 31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화이자도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면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번 주 좀 눌렸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주는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분에서 어제 밑골이 달면서 살짝의 반등을 보여준 모습이죠. 일라이릴리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테슬라, OXL, FNGU, LABU, TMF,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들 다 리뷰해 드리고 질문해 주신 종목들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들 댓글 주실 때 반드시 티커 심볼도 같이 적어주셔야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식으로 투자를 여유롭게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